그래서 바로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시고 화상 상담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서로 알고 지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병이 있는 분들, 강박증,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강박심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된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들. 네,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이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 강박증을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약을 처방하고요. 약을 먹으면서 증상은 좀 가벼워지죠. 근데 증상이 가벼워지는 거하고 병이 낫느냐 하는 거하고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병이 낫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었죠? 강박장애 증상들. 숨 씻기. 손 씻기. 그리고 숫자 세기도 있죠. 숫자에 대한 강박. 또, 그렇죠. 건강 염려도 있고. 그래.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강박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잡을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잡아야 되는가, 또는 넘어가기 전에 하나, 둘, 셋 세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마음. 그런 생각이 반드시 선행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강박은 이 숫자를 세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뭔가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정리정돈도 있고, 이 건강 염려에 대한 것도 들어가 보면은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강박이 좀 있고, 그리고 가스 밸브가 잘 잠겼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 네, 공통적으로 보았을 때 손 씻기와 숫자 세기, 건강 염려, 정리정돈, 청결 강박, 확인 강박, 가스 밸브 확인, 이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치 노릇이죠. 손을 100번, 200번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쉬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쉬게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거고, 손 씻기 역시도 안 하게 되면은 몸이 더럽고 불쾌하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죠. 정리정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청결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스밸브도 마찬가지죠. 확인을 했는데도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강박이 아니죠. 강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뭐 이상은 없고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원인도 불명이고 치료도 뭐 불명확하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학, 동양사상 그 음양관으로 보았을 때 원인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다 설명이 되고 치료의 방법 역시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강박증의 원인은 현실 부정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현실 인정이에요. 현실 부정, 현실 인정 잘 못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양의학에서, 동양사상에서는 이 삶의 구성 원리 그리고 세상의 구성 원리를 음영으로 설명해요. 모든 게 음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태극문양이 있죠. 여기에서 양이고 여기에 음양으로 되어 있죠. 양은 남녀로 따지면은 남자, 음은 여자. 양이 하늘이라면은 음은 땅. 그렇죠? 그리고 양이 밝음이라면 음은 어두움. 양이 낮이라면 음은 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특징은 세상에 어느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면은 그 세상 자체가 재미도 없고 남자만 살다가 결국에 아이가 없으니 그 인류는 멸망을 하겠죠. 반대로 여자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있어도 뒤에 태어날 아이들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죽고 나면은 인류가 종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양이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양과 음이 함께해요. 그래서 음양하면은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음을 음지 그리고 양을 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음지와 양지 구성 원리가 음과 양이고 이 음과 양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부분에서 양이 행복이라면은 음은 불행이 될 것이고 이게 즐거움이 되면은 이것은 고통이 되고 항상 그 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감정적인 부분에서 만약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물론 뭐 행복을 바라겠지만은 만약 불행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복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만 있다면 만약에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다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행복이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치 주위가 환할 때 주위가 환할 때 손전등을 켜고 있으면 손전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밝을 때는 밝은 것을 몰라요. 행복만 있을 때는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상대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넓은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양지를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지를 내 뜻대로 되는 세상.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음양관을. 그리고 음지. 이 음지를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의 그 구성이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밤과 낮이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 인정이고, 내 뜻대로 되는 세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둘 다 인정하는 것이 현실 인정이고, 부정하고 내 뜻대로 되는 세상만 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양지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현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인정하게 되면은 현실 인정이 되는 거고. 다른 용어로 이 현실 인정을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을 더블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인정하는. 그리고 현실 부정 같은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싱글팩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이 좋은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어서 이 양지만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 반대로 그 음지의 일들을 취하고 이것을 이 양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역시도 하나만을 취한다고 해서 싱글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만 추구하는 것을 싱글팩. 하나만 추구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하나만을 인정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둘을 인정하는 것이 더블백. 그리고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싱글팩인 거고, 이것이 바로 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이 병이고 이 둘 다 인정하는 것은 병에서 낫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해보면, 이 손을 하루에 100번도 200번도 씻는 사람은 내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균 한 점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깨끗함만 인정하고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 부정, 싱글팩 여기에 빠지기 때문에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강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늘 자기한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해동내만 이 양지만을 추구하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계속 세게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는 나는 아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아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시 강박이고, 정리정돈도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흐트러진 것은 절대 못 보겠다라는 그런 강박인 거죠. 청결 역시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청결과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청결, 가스 밸브
생각도 늘 완벽해야 되고 불완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둘 다를 인정해야 되는데 왜 둘 다가 인정이 안 될까요? 둘 다 인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둘 다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만을 고집하잖아요. 왜 이 하나만 고집하게 되냐면은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음주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몹쓸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해동되면 이 양지만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 음지는 음지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또 있어요. 우리가 손 씻기를 보면은 주위에 손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편안함, 좋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파 보면 늘 우리가 건강하면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아파 보면은 일상에 대한 소중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건강하기만 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질병이 주는 순기능들이 있어요. 나머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순기능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픈 것을 부정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예를 들어 건강염려라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아픈데 내 손이 또 더러워요? 더러져 있는데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부정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음지든 양지든 다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강박이죠. 그래서 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인정을 다른 말로 풀게 되면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손이 깨끗해도 괜찮지만 씻었는데도 더러움이 남아있어도 뭐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아파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아픈 것을 받아들이고 괜찮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어지럽혀져도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그것을 괜찮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엌 주방에 가방을 놔뒀는데 음식물을 조리다가 튀어서 가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계속 찝찝했던 그렇죠. 그 역시도 안 들어가면 좋지만 그것이 들어가도 괜찮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 크게 그렇죠.
그렇죠. 가스 확인도 한 번, 두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이 실수를 용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이 실수를 내가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실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네? 그렇죠. 완벽해도 좋지만 불완벽해도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양지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음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박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처음부터 이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참 허황된 생각을 하네 하면서 이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묻어져. 이게 맞다고. 삶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뭐냐면 현실 인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블백으로. 만약에 좀 현실 부정 싱글팩으로 살게 되면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살하게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이 두 개의 삶인데 이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살려 하다 보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살기는 처음에는 더블백으로 살다가 현실 인정으로 살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다가 점점 천천히 현실 부정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되지도 않는 걸 고집을 하네 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네 하면서 넘어가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점점 단단해져요. 이것이 점점 단단해져요. 하지만 자기가 알다시피 세상은 이렇게 더블백이거든요. 둘로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 둘로 돼 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하면서 이 강박은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요. 처음에는 이게 얇죠. 이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과 그렇게 생각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강박은 더 단단해져요. 자기 생각은 더욱더 단단해지죠. 자기 생각은 이 싱글팩이고 근데 세상은 이 더블팩이잖아요. 자기의 싱글백의 세상으로 이 둘을 살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사라지겠어요? 되지 않는 시도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세상이 이 더블백이라는 것도 안다는 거거든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이 강박, 현실 부정의 강박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박의 원인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싱글백 강박을 굳게 믿고 이렇게 강박을 단단하게 해가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이에요. 강박증은. 그래서 치료는 현실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심하지가 않고 그 강박이 시작된 지도 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병이 완고하지 않는 경우에 나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고집했구나 라는 것을 놓음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실 부정에 강박이 워낙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면은 자기 생각 자체가 강박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현실 부정이고 강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강박인지를 몰라요. 마치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주위에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를 그렇게 잘 못 맡거든요. 맡기는 맡는데 안 피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몰라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갔을 때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강박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현실 부정 강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윤리정서 개발에서 이 치료가 이해형과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이것을 깊이 깨치게 하는 거죠. 깨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실천형 생활에서의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 강박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고 치료가 되면은 자기가 내가 강박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체득이 됨으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강박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은 알기는 하지만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현재 강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강박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현실 인정을 하고 있는지,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안에 빠져 있을 때는 난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자신이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은 현실 부정, 강박, 그리고 치료는 현실 인정, 이거 더블백.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닌 실제 체득을 해봐야 돼요. 그냥 아는 것과 체득하는 것의 차이는 비유를 하자면은 60대 남자분이 평상시에 가슴도 답답하고 심장이 안 좋은 분이 계세요. 술, 담배를 그러는 분들에게는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술, 담배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말을 하지만, 알기는 알지만 실천을 못하잖아요. 술, 담배 끊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고 넘어가다가 오늘 가슴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심하고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서 아무도 술, 담배 끊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평생 피고 마시던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 개발은 마음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고.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가볍다면 이 현실 인정과 현실 부정의 깊은 생각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사이에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이 강박 속에 치우쳐 있다라면은, 현실 부정 속에 너무 깊이 치우쳐져 있다면 혼자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현실 부정, 치료는 현실 인정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학, 동양사상의 치료 방법이죠.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 건강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거 역시도 양지와 음지로 풀어가게 되면 이 양지는 삶이겠죠. 음지는 죽음이 되고, 누구나 다 이 삶이 좋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 부정의 강박에 갇혀 있으니 사라지지가 않는 거고요. 이 생각을 현실 인정으로 바꾸어 버리면은 너무나 재밌고 멋진 삶이 되는데, 나의 이 현실 부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사라지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삶이 양지고 죽음이 음지라고 한다면, 그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인데 야구가 원래 9회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9회까지 차이가 안 나면 연장전을 좀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무승부가 되거나 또 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야구가 시작되면 끝이 없는 야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번에 내가 수비하는데 상대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 하면은 다음에 또 내면 되지. 뭐 다음에 또 내면 되지. 시간이 한없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야구가 한없이 지루하고 끝이 없어지는 거죠. 재미없고,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보는 사람은 또 재미있을까요? 그럼 뭐 보러 앉았겠어요. 내일 와도 되고 모레 와서 봐도 되고.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한정하고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가지고 소중해지는 거죠. 죽음이 없고 삶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뭐 오늘 할 일 오늘 할 필요 있어요? 내일 하면 되고, 아니면 모레 해도 되고, 삶이 한없이 지루하고 느슨해지고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한 번 하게 되면 죽지도 않고 한없이 끝없이 해야 된다면 무슨 재미로 해야 되겠어요? 재미도 없죠.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다고. 죽으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난 죽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은 모두 다 죽는데, 어쩌다 찾아오는 죽음 역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사고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염려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건강 관리를 다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건 사고로 또는 노화로 인해 찾아오는 죽음은 받아들여야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현실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난 죽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죽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나고 가치를 가지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도 그렇게 음과 양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영은 이 현실 인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체득을 시키는 과정이고, 실천형은 생활에서 이것을 실천을 통해서 현실 부정에서 현실 인정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더블백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경쾌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박증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삶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삶의 가치가 있고 빛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